안녕하세요, 주관부부입니다. 오늘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코리아 캠핑카쇼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나와서 리뷰하려고 하는 차량이 바로 옆에 있는 엠퍼러 차량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차량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양산형 버전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정말 디테일한 걸 원하시겠지만 전시회다 보니까 전체를 다 설명드리기 힘들 것 같고, 예전에 리뷰했었던 자세한 영상은 여기 상단에 있는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양산형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에 양산형으로 넘어오면서 변경된 사항 중에 큰 것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차량의 엔진 사양이 변경이 돼서 20마력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출력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20마력이 전체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가격에 있어서 기존에 1억 2,800만 원에서 현재는 1억 4,200만 원으로 좀 많이 상승이 된 편인데,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차량 가격이 상승이 되고 원자재들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현재 상승하고 있는 건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엠퍼러 양산형 모델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에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간단하게나마 추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전 리뷰에서 엠퍼러에는 랩선 스포츠칸의 가장 하위 트림인 와일드 트림이 적용돼 있어서 금액을 좀 추가하더라도 상위 트림을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스타모빌 대표님과 얘기를 나눠봤을 때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렉선 스포츠칸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연장을 하고 또 후륜에 복륜까지 추가하기 때문에 쌍용 자동차로부터 그 차량을 공급받게 되는데 다양한 트림을 적용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졌는데요, 이번에 2022년형으로 넘어오면서 166만 원을 추가하면 어드밴스드 트림이라는 새로운 트림이 생겨나게 되면서 통풍 시트, 우적 감지 와이퍼, 오토라이트 컨트롤,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의 다양한 옵션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용됐으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스타모빌로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지만 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리뷰에서 2022년형이 적용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2022년형이 나오면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최종 적용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조금은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타모빌에서는 렉선 스포츠칸 와일드 트림에 여러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 적용해 놓은 상태라서 소비자분들이 또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륜구동 시스템 그리고 LD 시스템이 추가 옵션으로 적용이 돼 있고, 각종 주행 보조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 그리고 9인치 내비게이션 시스템, 그리고 파워리프 패키지까지 다양한 옵션들을 스타모빌에서 적용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위 트림을 적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많은 옵션들을 또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은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형 모델에서 예전 리뷰에서 제가 변경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제대로 변경이 됐는지 하나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이드 미러 보면 일반 미러, 관광 미러 있는 거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데, 예전에 양산형에서 이렇게 접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접히는 것은 최종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이드 미러 적용됐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채널 블랙박스가 기본 적용이 되는 것은 맞는데 현재 전시차에도 4채널 블랙박스는 달려있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계약을 하셔서 차량 출고하시면 4채널 블랙박스 들어간다는 것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항상 보여드리지만 36cm 정도 되는 높이로 이렇게 잘 설치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양산형에도 깔끔하게 잘 적용이 되는 부분,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산형에 최종 적용될 타이어도 이렇게 적용이 돼서 나왔는데요, 기존 타이어 대비해서 변경이 됐고 최종 양산형에 이렇게 적용이 될 텐데, 현재 적용되어 있는 타이어가 245의 70의 R17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휠 모양이나 타이어도 이 타이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 양산형에서 적용되는 거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모기장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여기 있는 쓰레기통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전동 스텝이 있는데 현재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전동 스텝 기본적으로 적용돼서 나온다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출입구 상단에 LED 등이 있어서 들어가실 때 어둡지 않게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 잘 적용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외부 TV 같은 경우에 현재 루멘 TV 27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여기 외부 주방이 들어갈 거라고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적으로 27인치 들어가면서 외부 주방이 삭제된 부분, 이 부분은 양산형에서 변경된 부분이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으로 보시면
주방 쪽에 창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외부에서 전기 쓰실 수 있는 220V 단자, 12V C가잭 단자, 그리고 USB 단자까지 적용되어 있는 거 같이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있는 히터 배기구 같은 경우가 스타모빌 엠퍼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히터가 두 개가 있어서 D5, D2가 들어가는데, D5가 전체 안쪽 난방과 온수 같은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D2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외부 히터 쪽에 난방을 담당하고 수납함 쪽에 난방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D2에서 나오는 충분한 출력들이 외부로 이렇게 나오게 돼서 앞쪽에서 외부 텐트를 치고 생활하신다든지 했을 때 훨씬 더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 잘 배려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시회에서 보여드렸을 때는 냉장고 쪽 환기구가 안 뚫려 있었는데, 지금 양산형에는 잘 뚫려 있는 거 보면 이제 실제 양산될 차량이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단 보여드리면 위쪽에 피안마사의 F45S 3.5m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LED 등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 수납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부 수납함 높이나 안에 입구 쪽은 변경된 게 없는데, 안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변경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부분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수납함 공간을 상당히 많이 잡아먹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실제 양산형 차량에서 안쪽으로 많이 붙이면서 실내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됐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존 차량에서 이 밑부분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젖은 짐들 넣거나 허드렛 짐들 넣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종 양산 차량에서는 아래쪽에 오수통 들어가게 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사라진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부분의 공간 자체가 안쪽으로 많이 확장이 돼 있는 타입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상단 LED바가 있어서 안쪽 밝혀주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전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쪽에 이 외부 수납함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야 오셔서 불이 안 켜져 있을 때 바로 켜고 쓰시고 그리고 끄고 또 나가시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더 개선이 돼서 출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안쪽에서 켜고 끄시고 IoT로 켜고 끄실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리뷰 때 보여드렸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청수주입구가 마련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이렇게 청수주입구 마련이 돼 있고요. 청수랑 오수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면 청수 200L, 오수 200L로 균형을 맞춰놨고, 이 뒤쪽에 벽면 쪽에 지금 청수 탱크 들어가 있어서 200L 물이 차게 되고, 그리고 오수통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부에 수납장이 있었던 공간에 지금 오수통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100L 오수통, 저 끝쪽 하부에 100L 오수통 들어가 있어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서 오수통 200L가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물이 전체적으로 빠지고 전체적으로 찰 수 있도록 돼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부분까지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엠퍼러에서 상당히 또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외부에 케블라 소재를 이용한 FRP를 사용해서 망치로 이렇게 내리쳐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의 강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분명한 장점이고요. 하단에는 또 랩토나이너 도장으로 되어 있는 하단 부분이 있어서 긁힘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프로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차량에 분명히 잘 적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후면부 쪽 한번 보면 상단에 후방 카메라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4채널 블랙박스 카메라는 아마도 추후에 설치될 거고, 사다리 변함없고요. 한 가지 보여드릴 부분이 이 뒤쪽에 이렇게 기름통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판들을 기본적으로 스타모빌에서 장착해서 제공해 주시게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에 부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 있고, 나는 이런 판을 쓰기 싫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없이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을 스타모빌에서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걸 막아두고 사용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잘 배려가 돼 있어서 양산형 버전에서 좀 더 깊이 많이 생각하고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 있는 견인장치 부분인데, 견인장치는 지난번 영상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증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도 모비벅스에서 지금 인증을 진행 중이시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무게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계속 인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더 있다가 양산형에는 분명히 인증이 돼서 나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있는 견인장치 같은 경우에는 수직 하중은 100kg이고 허용 하중은 1500kg, 1.5톤이라서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하시기에는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뭐 보트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실 것 같고, 이 부분이 인증이 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면 좋은 이유가 외부 수납함 같은 것도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에서 추가 설명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퍼러에는 기본적으로 아웃트리거가 제공되게 되는데, 스타모빌에서 제공하는 아웃트리거가 아니라 출고되는 차량에는 모비벅스에
아웃트리거가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인을 해봤는데 이번 차량까지는 스타모빌의 아웃트리거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데 실제 고객에게 인도될 차량에는 모비벅스의 아웃트리거로 변경이 되어서 출고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엠퍼러라는 차량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을 이번 영상에 못 보여드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뒤쪽 바퀴, 후륜에 바퀴가 2개 달려있는 복륜이 적용되어 있다는 점이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륜이 적용되게 되면 차량의 주행 안정성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상당히 선호하시는 사양인데요. 이번에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그대로 적용이 돼 있는 상태고 인증까지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한전인 입구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지난번 리뷰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걸 보시면 30m 릴선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서 그걸 바로 이제 한전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양산형에는 30m 릴선은 빠져 있고 이렇게 기본적인 한전 커넥터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용이 됐냐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30m 릴선을 제공했을 경우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빼서 사용하셔야지 발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교육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빼고 사용하시면서 발열 문제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릴선이 아닌 한전 커넥터 방식으로 이제 적용을 하신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전기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 조금 변화가 생겼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인산철 1800Ah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태양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존에 1800W의 태양광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최종 양산형 버전에는 1000W의 태양광 파넬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의 태양광 파넬이 빠지는 곳에 상부 쪽에 맥스팬이라든지 환기 시설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1800W의 태양광 때문에 천장 쪽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환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밸런스를 좀 맞췄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버터 3kW 들어가고 주행 충전기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얼터네이터 용량이 160A 정도 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여기에 서브알터, 세컨알터까지 지금 적용을 하시려고 테스트 중이시라고 하니까 좀 더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양산 차량 전에는 이 카세트 토일렛 부분이 빠져 있었는데요. 외부에 지금 뚫어놔서 카세트 토일렛까지 밖으로 뺄 수 있는 거 적용돼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흰색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도장 색깔을 맞춰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모델 자체는 데포드의 C403L 모델이 들어가 있어서 용량은 19.3L 되는 카세트 토일렛이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지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차량 연료인 디젤 넣는 부분 그리고 요소수 넣는 부분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까 뒤쪽에 있었던 연료통을 다는 것처럼 이렇게 판넬이 기본 제공되게 되고 이 부분도 없애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수납함 같은 경우에 지난번 영상에서 양산형 모델이 적용되게 되면 외부 수납함을 없애고 안쪽에서 쓸 수 있도록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살려놓은 상태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물건을 넣으실 수도 있는데 이 안쪽에 이렇게 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서도 문을 열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외부에서 넣은 물건을 안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안쪽에서 넣은 물건 외부에서도 빼실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내부랑 똑같이 돼 있어서 이게 나무 판넬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오염에 좀 취약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후 양산형 모델에서 조금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외부 수납함을 고려하시면서 조명을 지금 빼먹으셨는데 안쪽에 조명 같이 설치되도록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양산형에서는 조명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롤 케이지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롤 케이지 바가 적용이 되게 되는데 현재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전혀 달려있지 않은데 안쪽에 M8 사이즈의 판너트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게 돼 있어서 위쪽으로 액세서리 다시고자 하는 분들은 M8 사이즈에 볼트 끼워서 사용하시면 액세서리들도 달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런 바 같은 경우에도 남성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는 이런 게 싫다, 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볼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 다 빼서 제거하실 수가 있고 여기 구멍 나는 부분들은 스타모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들로 마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개인 취향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까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엠퍼러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엠퍼러 실내가 이번에 변경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색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화이트에 그린 색상이라서 좀 화사한 분위기였다고 하면 지금 약간 톤 다운된 그레이 색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실내가 좀 더
무게감이 있어져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색깔이 좀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린 색상도 또 선택하시려면 선택하실 수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또 설명드릴 부분은, 안쪽에서 지금 변경된 부분 중에 하나가 냉방 시스템 변경이 됐는데, 뒤쪽에 기존 벽걸이 에어컨이 있는 건 그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계를 적용을 해서 이 냉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냉기들을 위쪽 덕트 쪽으로 빼놔서 안쪽에 지금 한 15cm 정도의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cm 정도 되는 냉풍이 들어가는 덕트들을 해서 단열 처리를 해서 위쪽으로 해놨고, 위쪽에 총 6개의 토출구가 있어서 이런 토출구를 통해서 냉기가 나오게 되는데, 현재도 틀어져 있어서 이렇게 냉기 잘 나오는 부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 리뷰는 촉박한 시간에 빠르게 찍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구 부분을 전혀 보여드리지 못해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기존의 엠퍼러 샘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구가 너무나 얇고 수납 공간도 너무나 작았고 전체적인 마감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양산형 차량을 보게 됐을 때는 수납 공간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고, 가구의 품질이라든지 마감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좋아진 부분들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가구 같은 경우에는 캠핑카를 구매하시고 난 이후에는 바꾸시기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스타모빌에 방문하셔서 실제 만져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벙커베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이즈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고요. 안쪽이 좀 더 깔끔하게 변경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현재 매트리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촉감 자체나 이런 쿠션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 없어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벙커베드를 지난번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에 온수매트 적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온수매트 적용이 되는 건 맞는데, 현재 전시차까지도 온수매트는 아직 적용이 안 돼 있어서 양산형에 출고될 때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안전네트 지금 보이지 않는데, 안전네트도 기본적으로 제공되게 된다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침대 변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침대 변환이 다 됐습니다. 기존 리뷰 때는 이렇게 침대 변환 최종된 걸 못 보여드렸었는데, 좀 전에 보여드린 대로 앞쪽으로 빼내면서 이렇게 침대 변환이 되게 되고, 사이즈는 제가 측정을 해서 보여드릴 텐데 한번 누워보면 성인 남성 한 명이 눕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공간이라서 이 부분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침대 변환을 하게 되면 위쪽에서 2분 주무실 수 있고, 여기 아래쪽에 1명, 뒤쪽에 2명까지 해서 5인까지도 잘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변환 자체가 생각보다 좀 편하게 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이 분명히 워크스루 부분인데, 워크스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가구로 짜 놓으셔서 이렇게 워크스루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인데, 모터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주차하고 나서 밖으로 돌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워크스루가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가구로 바로 빼낼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워크스루 쉽게 돼 있는 부분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좀 더 보여드릴 부분은, 이렇게 워크스루 되는 쪽에 냉기가 이쪽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닿는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고 하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량에 적용되는 히터 시스템 D5의 토출구 자체가 이쪽 부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수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기가 이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 주무실 때나 이쪽에 생활하실 때, 그리고 이 부분에 냉기 올라오는 부분들도 차단해 줄 수 있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쪽에 보시면 지금 전자레인지 기존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막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D5의 토출구 자체가 이쪽으로 뚫리게 돼 있어서 난방 시스템에서 나오는 온풍 자체가 이 바닥으로 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토출구가 달려 있고, 이쪽에 토출구가 달려 있고, 그리고 화장실 쪽에 토출구 달려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난방을 D5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시차라서 여기 테이블이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여기 끼워지게 되고 여기서 움직여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보여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외부 수납함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220V, 12V 시가잭 단자 같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짧게 보여드리면, 주방 전체 싱크대 사이즈 좀 커진 편이고요. 안쪽에 이렇게 도마나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조리하실 때 사용하시고 이렇게 빼내서 또 사용하실 때는 쓰실 수 있다는 것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싱크 전체 크기는 이렇게 생겼고 수전도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제품에서 바뀌어 있는데요, 프로캠프사의 제품이고 148리터 용량의 제품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살펴봤는데 냉장이 120이고 냉동이 26리터 정도 되는 거고, 이렇게 안쪽에 냉동 공간 마련되어 있는 것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여드리다 보니까 빼먹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침실 쪽에 이렇게 보시면 기존 컨셉 그대로 이렇게 앉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들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또 밀어서 사용하시면 주방 쪽에서 요리하실 때 이 부분 또 같이 탁자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 개인적으로 쓰실 때도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간섭이 있었던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 이렇게 빼냈을 때 간섭 없이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기 있는 쿠션 올려서 사용하시면 전체 침실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장실 쪽 한번 보여드리면, 기존에 태양광 파넬로 전체를 덮어놨었기 때문에 위쪽에 이렇게 덕트를 뚫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현재 보시면 화장실 쪽에 이렇게 환기팬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파넬이 1800에서 1000으로 줄어들면서 위쪽에 공간을 만들게 됐고, 위쪽에 이렇게 환풍 시설 들어가 있는 것 분명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세면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바로 앞으로 돼 있어서 화장실 볼일 보시고 이렇게 손 씻고 나가실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도 최종적으로 적용된 부분이라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IoT 판넬 들어가 있는데요, 스타모빌에서 IoT 관련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실내등, 난방, 인버터, 취침 등 이런 것들 안쪽에서 컨트롤 판넬에서 조작하실 수 있고, 핸드폰 IoT로 조작하실 수 있고요. IoT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이게 전자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컨트롤이 하나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 침대 발판 쪽에 아날로그로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아날로그로 또 작동하실 수 있도록 돼 있다는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엠퍼러 양산형 차량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평을 해보자면, 이전 엠퍼러 샘플 차량에서 가지고 있었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륜구동이 적용돼 있고 복륜이 적용돼 있는 남성미 넘치는 오프로드 성향의 차량의 장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존 샘플 차량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었던 실내에서 완성도를 많이 높여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전 차량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있었던 차량인데요. 다만 아쉬운 점을 또 꼽아보라고 한다면, 가격이 1억 2,800만원에서 1억 4,200만원으로 상승되게 되면서 소비자분들에게 약간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사륜구동에 복륜이 적용돼 있고 이런 오프로드 성향의 느낌이 나는 차량이 엠퍼러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차량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격도 충분히 받아들이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실제 방문하셔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스타모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얘기만 하는 유튜버도 아니고 아쉬운 부분들도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많은 것들 같이 설명해 주시고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하는 부분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떤 제조사들은 단점을 완벽하게 감추기 위해서 차량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꺼려하는 제조사들이 있는 반면에, 스타모빌은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아쉬운 부분들은 또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스타모빌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모빌 관계자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오신 차량인데, 고객에게 전달되는 순간까지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좋은 차량이 고객에게 전달되고 스타모빌과 고객 모두에게 정말 좋은 인상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엠퍼러 차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도 정말 짧지 않은 영상인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